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피해 청소년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더 큰 폐해가 있는데요.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 이 같은 음란물을 양산하거나 유포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이런 불법 영상물들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 실태가 어떤지 잠입 취재를 했는데요. 지난해 정부는 불법 영상물을 유통하던 웹하들을 뿌리 뽑겠다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세상은 온갖 단톡방으로 시끄러웠고 불법 영상물에 대한 분노로 여론은 터질 것 같았죠. 하지만 그들은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잠시 흩어졌을 뿐 범죄자들은 이내 새로운 은시처를 찾아냈습니다. 웹하들을 떠난 이들이 모여든 곳이 있는데 신분 노출 위험이 없는 텔레그램이었습니다. 기사에 밝혀진 내용이 모방을 불러오지 않기를 바라며 그 내용을 전합니다. 취재진은 몇 번의 우여곡절 끝에 N번방에 잠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N번방 사건은 지난해 초부터 텔레그램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착취 사건으로 피해자는 주로 미성년자입니다. 피해자를 노예라고 부르며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협박하는데 갓갓이라는 가명 사용자가 시초였습니다. 그는 1번방부터 8번방까지 채팅방 8개, 일명 N번방을 만들었는데요. 갓갓은 지난해 2월 자신의 방을 왓치맨에게 물려주고 돌연 자취를 감췄습니다. 왓치맨은 그해 9월 잠적했는데요. 이들이 떠난 자리에 비슷한 형태의 방이 물밀듯이 생겨났습니다. 취재기자가 목격한 고단방에서 파생된 방은 4개였고 총 7,000명이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고단방과 파생방이 그저 단순한 관문은 아니었습니다. 기자가 잠복을 하며 파생방 한 곳에서 직접 본 음란물만 3,000개가 넘었는데요. 상업적으로 촬영한 포르노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아동을 강간하는 영상물 같은 불법 촬영물이었습니다. 음란 메시지는 하루 동안 보통 15,000여 건이나 오고 갔는데요. 자신이 소유한 음란물을 올리지 않거나 성희롱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면 강제 퇴장을 당했습니다. 특히 직접 찍은 불법 촬영물은 값을 잘 쳐줬다고 합니다. N번방에는 갓갓의 노예들이 있었는데요. 피해자는 대부분 중학생쯤으로 보였습니다. 개처럼 짖고 있는 아이들, 남성 공중화장실에서 나체로 바닥에 널브러진 아이들을 기자가 직접 목격했다고 합니다. 영상마다 성기가 모두 드러나 있었는데요. 지시에 따라 영상물을 직접 촬영해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기자는 몇 개의 동영상을 보고 나니 현실 감각이 아예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그날 밤 지옥 같은 꿈을 꿨을 정도라고 합니다. N번방의 놀이는 온라인 성착취에 그치지 않았고 이들의 노예를 오프라인으로 끌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개통하려는데 개통 자체가 미뤄진다면 소비자 입장에선 분통 터지는 일일 텐데요. 통신사들이 일부 유통망에서 고객 휴대전화 개통을 일부러 늦추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 황당하네요. 디지털 데일리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일부 유통망에 고객 번호 이동 개통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루 판매량 순증감 추이를 지켜보다가 번호 이동이 몇 건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길게는 2-3일씩 시간대를 조절하는 식입니다. 통신사들은 판매점의 정해진 시간대에만 개통을 지시하라는 지시를 내리거나 아예 전산 시스템 고장을 핑계로 일부러 개통을 막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심한 경우 매장에서 개통을 못하도록 판매 장려금 지급 금액을 줄이겠다고 갑자기 공지하기도 합니다. 통신사들이 번호 이동 개통을 제한하는 것은 서로 간 보조금 경쟁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시장 과열을 경계하는 정부 감시망이 두터워진 데다가 지난해 5G 상용화 이후 벌어진 불법 보조금 대란에 대한 방통위 징계 조치를 앞두고 있어 몸을 사리는 모습입니다. 앞서 통신 3사는 올해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지양하고자 약속한 바 있는데요. 마케팅 경쟁이 집중되던 사전 예약에 대한 절차 개선 합의를 지난달 10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 갤럭시 S20 시리즈 등 신규 단말기 출시에도 최근 유통시장은 급격히 위축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보조금 경쟁을 지향하자는 취지가 결국은 개통 건수를 인위적으로 분배하는 꼼수로 이어질 수 있어 도리어 이용자 차별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적잖은데요. 개통이 지연되면 고객이 판매점에 신분증을 장기간 맡겨야 하는 상황이 초래돼 개인정보 유출 위험까지 우려됩니다. 기차표 예매하면서 불편함을 느끼셨던 분들께 희소식입니다. 코레일 모바일 앱에서도 현금으로도 기차표를 구할 수 있게 된 건데요. 핀테크 기업 세틀뱅크는 코레일과 함께 열차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간편현금 결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코레일에서는 열차 구매 시 간편현금 결제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았는데 코레일 홈페이지에서는 계좌이체를 통한 결제는 가능했으나 공인인증 단계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코레일톡 모바일 앱에서는 현금 결제 수단 없이 신용카드로만 구매가 가능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었죠. 이에 코레일에서는 현금 결제를 원하는 고객의 편의를 증대하고 신용카드 구매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 간편 현금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세틀뱅크와 함께 이달 중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방침입니다. 세틀뱅크는 실시간 펀뱅킹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이 최초 1회 본인 계좌를 등록해 핀 번호로 간편하게 결제 및 송금 등을 이용하는 현금 결제 서비스 운영 경험이 있습니다. 코레일의 승차권 발매 비중은 2019년 기준 모바일과 홈페이지가 84% 수준으로 온라인 판매 비중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데 코레일의 월 승차권 발매 규모는 평균 2,200억 원 수준입니다. 세틀뱅크의 현금 결제 서비스가 도입되면 현금 결제 이용 비중이 상당 부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마스크를 잘 챙겨 쓰고 손도 자주 씻는 개인위생 관리가 철저해지고 있죠. SBS, CNBC는 하루 종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대한 위생 관리는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현대인은 스마트폰 화면을 하루 평균 2,600회 만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상위 10%의 평균 터치 횟수는 하루 평균 5,400회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버스나 지하철 손잡이를 잡았던 손으로 스마트폰을 만지는 것은 공기 중 노출보다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 감염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하루 두세 번 정도 스마트폰을 세정할 필요가 있는데 스마트폰 세척 중요성에 관심을 받으면서 간편하게 스마트폰을 소독하기 위한 제품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과 자주 접촉하는 얼굴과 피부도 청결하게 유지해야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집에 안 쓰고 방치된 스마트폰 한둘 정도 있으시죠? 살 때는 비싸게 주고 샀으니 버리긴 아깝고 그렇다고 내다 팔아봐야 구형이라 제값도 못 받습니다. 한국경제가 공폰을 책상에선 스피커나 동영상 감상용 스크린, 차량에선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 CCTV로 변신시켜 서랍에 방치된 공폰에 생명을 불어넣는 활용법을 공개했습니다. 공폰은 특별한 앱을 깔지 않고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특히 2가지 이상의 작업을 동시에 할 때 효과적입니다. 거치대에 올려놓으면 동영상 감상 스크린이 됩니다. 주로 쓰는 스마트폰으로는 다른 일을 하면서 공폰으로 동영상을 동시에 감상하는 식인데요. 공폰을 음악 전용 기기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음악 앱을 실행해 오디오로 사용하는 식이죠. 공폰은 차량에서도 활용도가 높은데요. 별도 기기를 사지 않고 공폰만 있으면 내비게이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의 T맵, 카카오 내비, 네이버 지도 등이 대표적인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입니다. 아우토가드 등 다른 내비게이션 앱과 동시에 작동하는 블랙박스 앱을 설치하면 한 대의 스마트폰을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로 동시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에서 데이터 연결은 요금제에 가입된 스마트폰의 테더링이나 핫스팟 기능을 쓰면 되는데요. 통신사가 제공하는 데이터 쉐어링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대리점에 방문해 데이터 쉐어링용 유심을 구매한 뒤 공폰에 꽂아 데이터를 나눠 쓰는 방식입니다. CCTV, 알프레드 등 스마트폰용 CCTV 앱을 설치하면 공폰은 보안 카메라가 되는데 2개의 스마트폰 모두에 앱을 설치하고 같은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공폰의 카메라가 촬영하는 영상을 다른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야간 모드 등 어두운 공간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